예, 안녕하십니까. 엑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점님 이정원입니다. 예, 오늘 3회 문제 풀어보셨죠? 어떠셨나요? 1, 2회보다는 조금 수월하셨나요? 아무래도 3회 문제는 상대적으로 1, 2회보다는 올해 경찰신문 종합 2022년 대비죠. 경찰신문 종합 문제들이 좀 적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조금 복습하는 기분으로 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수월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점수 분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84.55점이에요. 어저께보다 조금 높아졌죠. 그리고 오늘은 100점이 있습니다. 본원에 3분 계시고요. 그리고 상위 30% 점수는 95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95점이 42.86%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하신 거죠. 잘하시는 분들 맞는 거. 우리 학원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마 지금 경찰학도 잘 준비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정답을 낮은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예,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제의 기준은 65% 정답률이 65% 이하 문제들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은 8번, 17번, 20번, 24번, 34번, 39번, 40번 총 7문제입니다. 오늘도 한번 차분하게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8번부터 봐야겠죠? 8번은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8번. 예. 8번. 아래 설명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예요.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억은 경찰의 물리력 사용의 정도, 경찰관의 대응 수준, 물리력 사용 정도와 니은은 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그쵸? 일단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2019년도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이게 그 당시에 홍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핸드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리플렛 같은 걸 작게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했었거든요. 예, 배포도 하고 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다 담았겠죠.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 그 내용들을 제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밑줄을 그어서 준비를 여러분들 이전에 여러분들 이번 71기 말고 이전 기스 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오늘 시간 되면 같이 살펴보긴 할 건데 아마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밑줄 자료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1층 사무실 내려오시면 제가 한번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그러면 일단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관의 대응 수준과 대상자의 행위를 물어보는 거죠. 먼저 경찰관의 대응 수준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죠. 경찰관의 대응 수준에는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대상자의 행위에 따라서 대응 수준이 바뀔 거잖아요. 대상자의 행위에는 또 5가지가 있는데 수능,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그리고 치명적 공격 5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 보기들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조문 문제고요. 조문을 알고 계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5가지씩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 유추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제가 혼자서 이제 문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봤는데 약간 제 상식에는, 제 기준에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조문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늘 항상 강조하지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체크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하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가셔서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서 정답을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보기 기억할게요. 소극적 저항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 물리력 수준은 경찰관의 대응 수준을 물어보는 거죠. 그로써 대상자 신체 접촉을 통해 경찰 목적 달성을 강제하지만 신체적 부상을 야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물리력을 말한다. 얘는 뭔가요? 얘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의 2 접촉 통제에 관한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럼 접촉 통제 일단 지우죠. 지울 수 있는 건 지워야겠죠. 기억은 접촉 통제니까 1번, 3번이 지워지죠. 그럼 니은이 적극적 저항인지 아니면 소극적 저항인지를 그걸 판별하면 되겠죠. 자, 니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 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뭘까요? 얘는 규칙 제2의 1의 3 적극적 저항이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극적 저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규정상 적극적 저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숙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50%의 분들이 정답을 찾아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똑같아요. 4번. 저와는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35%의 분들이 정답으로, 그러니까는 정답으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정답으로 4번을 골라주셨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기 생각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수용을 하셔서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17번은 3페이지에 있어요. 17번. 여러분 행정학 하시지 않나요? 행정학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인사행정인데. 아무래도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부분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72기부터. 근데 그러한 트렌드가 71기에도 반영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다 보니까 행정학을 늘리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경찰학에서 정책학, 행정학에 있는 총론 부분, 이런 부분들, 행정학의 이론 발달사 이런 부분들 내기 곤란하겠죠. 결국은 경찰 행정학이 늘어나더라도 인사, 조직, 재무 이 파트에서 조금 더 깊게 나오는 것이 아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문제의 범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72기 선택 과목 중에 행정학이 있는데 그럼 행정학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학 그 선택 과목 행정학에서는 총론이나 정책학 같이 아무래도 경찰학에서 경찰학에 도입되기, 경찰학에서 문제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혹시 72기 준비하시는 분이 듣고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행정학, 죄송해요. 행정학이 계속 하네요. 행정학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총론 정책학 모르고 강론들 이해하는 거 상대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건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 17번. 경찰 인사행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이죠. 화면이 너무 붙어 있나요? 이 정도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기 가. 모든 행정은 평범한 상식과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역관주의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역관주의가 추구하는 바가 뭐죠? 민주주의잖아요. 공직을 이전에 소외됐던 이거는 뭐 대표 관리자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 역관주의를 설명하려면 좀 기는데, 하여튼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정당의 충성도 같은 것들로 공직 임용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적주의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전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공직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실적주의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오케이? 되셨죠? 이건 생각하셔야 돼요. 실적주의도 역시 민주주의를 지향을 해요. 이거는 행정학에서 설명할 건데, 지향하는 바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행정학 이제 그만할게요. 예. 모든 행정은 이게 맞죠? 역관주의입니다. 여기다. 실적주의는 1909년 미국의 시카고시에서 처음 실시된 직무중심의 분류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직무중심의 분류 방법이 뭐예요? 직위분류제잖아요. 그쵸? 보수제도의 합리적 기준 제시가 가능하다. 그렇죠? 직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를 통해서.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틀려요.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아니라 직위분류제라는 거죠. 여러분 행정학 시간은 아니지만 행정학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보기 다. 계급제는 관료제 전통이 강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계급제를,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체제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고 직위분류제를 일부 가미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보기 1아 실적주의는 신분 보장으로 인한 행정의 전문성, 독자성, 계속성 확보에 유리하고 그렇죠. 신분 보장을 해주니까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행정이 하는 일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부패 방지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맞죠? 근데 사실 너무 강한 신분 보장, 그러니까 실적주의에 의한 너무 강한 신분 보장은 또 부패를 조장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이 행정학 문제인 거죠. 그쵸? 자, 보기 마. 역관주의는 인사행정의 기준을 정치적 충성도, 아니면 정당의 헌신.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한계죠. 그러면은, 실적주의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뭘까요? 1883년에 펜들턴 법의 제정. 그쵸? 그럼 그 이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그쵸? 진보주의 운동이라는 행정학 시간 아니죠? 죄송해요. 행정학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정답률이 낮은 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행정학 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예.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한 개입니다. 정답을 골라주신 분들은 65%의 분들이 계시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2번이었는데, 30%의 분들이 골라주셨는데, 못 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인사행정에서 가장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고, 또 이거 모르고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역관주의 실적들이 요즘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스킵하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으나, 여튼, 저는 어떤 걸 오답으로 생각하셨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패 방지에 걸리셨나요? 실적제가 신분보장하면 부패가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부패가 또 조장이라기보다 부패를 방지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제도의 취지 자체는 정치적 중립성과 부패 방지 기여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이제 행정학 그만할게요. 넘어갈게요. 20번입니다. 20번도 스크롤을 써가면서 한번 살펴보죠. 20번 경찰 장비 관리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것은입니다. 보기 가. 전자충격기는 물품 관리관의 책임하에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부서에 대하여 빌려줘서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맞죠? 경찰 장비 관리 규칙 79조 1항 규정 내용이죠. 많이 보셨죠? 보기 나.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얘는 장비관리규칙 제88조 1항 규정 내용이죠. 오케이. 많이 보셨던 보기들이죠. 보기 다. 부속기관 및 시도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차량 정수 소요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죠. 이거랑 죄송합니다.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다음 연도 교체 차량을 매년 11월, 그러니까 교체 차량. 이건 차량 정수를 바꿀 때는 매년 3월 말까지고, 그 다음에 교체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수는 있어요. 오케이? 되셨죠? 네, 보기라. 경찰 기관의 장은, 잠시만요. 좀 더 잘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경찰 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 공무원 직무 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등의 경우 무기 소지 적격 심의를 거쳐야 돼요.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필요적 무기 회수와 그다음에 무기 회수를 할 수 있는 상황, 무기 회수를 할 수 있는 요건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그 두 가지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죠. 많이 보셨던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마. 무기 탄약 회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수 해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이에요. 총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원이 1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을 좀 낯설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조문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위원회니까 문제 내기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보기화해 보았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죠? 5개입니다. 55%의 분들이 5개로 골라주셨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은 4개예요. 30%의 분들이 골라주셨는데, 아마도 이제 보기 마가 처음 좀 생경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기 다해서 3월 말이 아니라 11월 말로 헷갈리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조문은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1, 2회차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조문들이에요. 많이 보셨던 조문들이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바꾸어 나오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바꾸어 나오던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셨죠? 그 다음 문제 갈까요? 그 다음 문제는 24번 문제입니다. 24번은 4페이지에 있네요. 24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왔었죠. 요즘엔 최근엔 잘 안 나오는 추세이긴 한데, 근데 아마 조정을 이 부분은 실무종합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무종합 문제에서 조금 제가 바꾼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을 아마 좀 많이 안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답이 낮은 것 같고, 아마도 정답이 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4번.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관할 구역을 같이 하는 중재부가 여럿일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부를 지정한다. 예, 맞습니다. 얘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1항 후단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기나 조정 신청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조정기를 정하여야 한다. 얘가 틀리죠. 역시 날짜하고 장난친 거죠. 14일입니다. 얘는 법률 제19조 2항 규정 내용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보기 다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얘는 19조 3항 전당 규정 내용이고요. 보기라 피신청 언론사, 그러니까는 그 중재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고 그 신청의 대상이 된 언론사가 되겠죠. 신청이 대상이 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한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게재한 언론사 등이 되겠죠. 예. 피신청 언론사 등이 3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 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린데, 아니 왜 신청인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인데 이 언론사는 3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어요. 둘 다 이해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는 법률 19조 3항 후단 내용이에요. 똑같이 2일, 2일입니다. 오케이. 보기마 조정기 일에 중재위원은 조정 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 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하셨겠지만, 행정학 얘기 그만해야죠. 우와, 우리 같은 경우에 회복적 경찰 활동 있잖아요. 회복적 경찰 활동 보면은 조정, 합의, 이런 것들을 경찰들이 유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길어지거나 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합의 권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죠? 맞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예. 이 문제의 정답률은 65%예요. 많은 분들이 잘 찾아주셨고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분께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이고, 35%의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그러면 옳지 않은 게 하나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나나 라에서 숫자 갖고 이제 함정을 빤 거에서, 하나는 맞다고 생각하신 거죠. 다른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되셨죠? 예, 다음 문제입니다. 34번이에요.
적극행정 나오죠. 5페이지에 있습니다. 적극행정 꽤 중요한 테마이고, 요번에 실무종합에서도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종합에 나와 있는 문제 정도는 적어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적극행정 문제들, 빠짐없이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4번. 적극행정의 근거 규정에 대한, 수서이가 또 짖어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모르는 친구들이 올라왔나 봐요. 잘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오케이. 34번. 적극행정의 근거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모르시진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예. 여러분, 헌법이 가장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기본, 뭐라고 그러죠? 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본법이니까,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거, 규정이 어떻게, 그러한 규정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2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죠. 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경찰 공무원의 권리나 의무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확인을 하셨죠. 예. 현재 3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총리령입니다. 제3조의 2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에는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예. 얘가 맞죠? 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3조의 2 제1항 2호. 2호죠. 2호입니다. 맞죠? 제가 잘못 적은 게 아니겠죠? 아침에 준비하면서, 어저께부터 계속, 두세 번 정도 준비하는데, 문제를 다 한번 살펴보는데, 혹시, 예, 3조의 2, 1항 2호입니다. 그러니까는 3조의 1항이, 조문명이 적극 행정 등에 대한 징계 면제이고요. 본문 내용이, 이러한 경우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 부과금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 거고요. 1호랑 2호가 있어요. 그럼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적극 행정의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예, 맞아요. 그리고 선지 4번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경찰적 훈령이고요. 제2조 정의에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적극행정이란 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정의인가요? 이거는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죠. 적극행정 운영 규정. 뒤에 문제 있죠.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2조 제1호 규정 내용이에요.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 어떻게 1, 2회 때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정확하게 그 법률에 아니면 그 법령에 아니면 그 행정 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을 이번에 조금 많이 실무용어에 넣으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5%의 분들이 정답을 골라주셨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35%의 분들이 골라주셨는데 아마도 이 4번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1, 2번은 맞고 4번도 맞아. 3번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법률을 바꿔서 그러니까 법률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바꿔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모르겠어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가 법령 각각의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실무종합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실무종합에서 활용되는 법령하고 행정규칙들이
한 100개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긴 한데, 모든 법령들이나 이런 걸, 해설을 쓰면서 항상 추적을 해서, 최신 법령들도 그렇고, 이전의 법령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긴 한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거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고, 소거법으로 접근하시고, 그리고 판단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하는 방법이죠. 한번 다 뒤에 문제까지 푸시고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그때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그때 떠오르면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 이런 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 100개를 다 외워라?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건 그냥 약간 밀어두는 문제로 그렇게 유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예. 다음 문제는 39번 문제입니다. 여기부터 조금 죄송해요. 왜 죄송하냐 하면, 사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30번 사실 마찬가지고 말장난 문제들인데, 우리 경찰학 문제들이 다 그렇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진 않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말장난이어서 하여튼 우리의 3순환의 목표는 뭔가요?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 실무종합 2022년 대비 경찰 실무 2022년 경찰 승진시험 대비 경찰 실무종합에 새로 들어온 문제들을 모두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거에서 조금 더 외연을 넓히기 위한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새로 들어온 문제들을 다 넣었으니까 그런 시험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이해 부탁드릴게요. 얘는 제가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게 문제가 가리죠. 문제가 가리니까 죄송하지만 그 시험지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볼게요. 39번 소극 행정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은 선지 1번 탁상 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한대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1번이고요. 정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선지 2번 업무 혜태는 합리적인 이유로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이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틀린 거는 합리적 이유 없이래요. 합리적 이유 없이예요. 논리적으로 그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적용했을 때 합리적 이유로 불이행하진 않겠죠. 합리적 이유가 있는데 게을리하고 불이행할까요? 공무원인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분들, 특히 경찰 공무원분들의 소명의식을 신뢰합니다. 예, 됐죠? 선지 3번 갈게요. 적당 편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만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뭐가 틀렸나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죠. 않고래요. 체크하기도 좀 민망해요. 예. 우리 4번, 선지 4번. 기타 관중심 행정은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과 수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타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태이다. 자의적으로죠. 타의에 의해가 아니라 자의적으로죠. 각각의 오답이 되는 위치는 다 아시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1번이고요. 55%의 분들이 정답을 잘 골라주셨고,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은 3번입니다. 3번. 적당 편의가 노력하지 않고가 노력하지만이 맞다고 생각하신 거죠. 노력하지 않고예요. 35%의 분들이 골라주셨고요. 이 문제의 해결은 개인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렇게 좀 우리 시험 기출에 나올 때는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 보시면 너무 지저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설 9페이지에 소극행정의 유형이라고 해서 실무정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렇게 표로 정리하셔서
표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에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되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표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아마도 정리가 될 겁니다. 오케이, 되셨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0번입니다. 40번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 2020년 6월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사과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좀 좋은 문제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문제, 이런 유의 문제를 준비하려면 그러면 그럼 경찰청에서 준비하는, 아니면 경찰청에서 뭐 발표한 그런 다양한 계획들이나 다양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섭렵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럼 그것도 또 구체적으로 그 실행 계획의 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 삼선의 취지에 따라서 새로 들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기 라마 바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에 뜬다기보다 한 번쯤 알고 있어도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보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문화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후에 볼 거예요. 보겠지만 보기 라마 바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이 법령으로 뭐 시행규칙에도 힘들겠죠. 훈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한 번쯤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가볼게요. 보기 가. 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 범주 안에서 인간 안보죠. 죄송합니다. 인간 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범주 안에서 인간의 생명 존엄을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안보의 개념이 인간이 생명 존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 보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표현한다. 인간 안보의 개념이긴 해요. 근데 앞에 뭐가 틀렸어요? 전통적인 전통적인 국가 안보의 범주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국가 안보의 범주에는 인간 안보가 포섭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데요. 나올 수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에서 벗어나요. 보기 납니다. 위험 사회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해결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치안행정 분야에서도 적극행정이 기묘한 시점이다. 그쵸? 적극행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이죠. 맞습니다. 보기 다. 공동체의 결속이 과도하게 강화되고 각종 갈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서 경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공동체 회복을 위한 촉매제로서 경찰활동의 강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그냥, 근데 문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여기 기반해서 문제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아요. 마치 조문 문제처럼. 오케이? 공동체의 결속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층 계급 간 아니면은 뭐 이념 간 그러한 공동체들의 결속이 강화돼서 사회적 갈등이나 불안감이 제고될 수도 있죠. 증가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린 그렇게 풀지 마시고, 특히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관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선지가 구성되어져야만 하고, 정답 선지 같은 경우엔 맞은 선지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건 주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구득점을 맞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사란 말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가령 내가 생각하는 바와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건 내 생각 자체는 논리적으로 있겠으나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다른 것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정답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객관식 문제를 푸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는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되고 있대요. 그래서 틀립니다. 예. 과도하게 강화 아니고 약하고요. 예.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기보다 이런 문제들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들어가자. 네,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기준. 그러니까 만약에 법령이나 이런 것들 좋은 문제를 물어보면 그 법령대로 풀자.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보기 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거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게 조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못 찾을 수 있겠으나 훈련 같은 데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서 계속 매일매일 법령을 체크하는데도 확인을 못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행정 자체가 중요한 테마이기도 하고 요즘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오케이. 보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회의 개최, 안건 발굴하는 관서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해결 등 면제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틀리는 게 뭐죠? 매월이 아니라 격월이죠.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에 보기 막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며 위원은 총 14명인데 이 중 정부위원이 6명, 민간위원이 8명이다. 앞에 부분은 맞죠? 정부위원이 5명이고 민간위원이 9명입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리고 보기 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규제심사 죄송해요. 12시가 넘어서 그래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병행하며 제적용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용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가 출가. 오케이. 맞죠? 보기 4. 직무로 인해 민형사상 피소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되었대요. 2020년 1월. 여러분들 혹시 현직 가셔서 이런 적극행정을 수행하시다가 무슨 일이 있으시면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겠죠.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안은 경찰 법률보험 지원을 통해 경찰 법률보험 지원입니다. 경찰 법률보험 지원을 통해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였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개죠. 가다라마 4개요. 4개입니다. 이 문제는 정답률이 65%이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실무정답 미리 풀어보셨던 분들이 많이 맞추신 것 같아요. 매력적인 오답은 1번 3개고요. 25%의 분들이 하나가 더 맞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나가 더 맞다고 생각하셨는데 다라마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생겨날 수 있으니까 특히 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관적이네요. 그래서 아마 그러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고요. 그냥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실무정답에 이런 문제가 새로 들어왔구나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 문제를 복습하셨으면 좋겠고 무대에 말씀드렸지만 보기 라마 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하셔서 시험장에 가져가시는 것도 보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이번 주에 1, 2, 3회 총론 부분이죠. 경찰학 3순환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경찰학 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이번 민출 자료가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보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좀 오늘은 힘들 것 같고, 어차피 그냥 보시면 돼요. 조문에 팜플렛에 아니면 핸드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핸드북이라고 표현해도 그래요. 한 장짜리 이렇게 3번 접어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은 경찰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 내용들을 규칙에 밑줄을 쳐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층 내려오셔서 출력해 달라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이죠.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100일이 이제 거의 깨졌죠. 100일이 거의 깨져서 아직 좀 남았어요. 아직 100일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하시고 하니까 이전에는 그래도 주말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덥고 하니까 특히 체력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건강 관리 잘 했으면 좋겠고 많이 강조드리지만 내가 공부할 의지가 있고 공부할 때이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내가 아파서 공부를 못하는 게 저 공부 수험 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체력 왕호달 같은 경우에는 날 좋아지고 하니까 주말에 한 번씩 나가셔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비가 온대네요. 혹시 비가 와서 왕호달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가능하시다면 물론 학원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원래 왕호달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길면 길어야 한두 시간일 거잖아요. 그 시간은 조금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것도 재충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생활안전 파트 사회 모의고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렉스터디 경찰학 행정학자님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